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고문진보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한토화법, 특히 사화법과 관계되어 있는 글에 대해서 오래전서부터 이거를 한번 설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이것도 뭐 시간을 내서 PDF 작성하고 그러면은 한두 시간은 또 걸리기 때문에 조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연말에 이제 당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계라고 하는 이 글인데요. 장문잠이라는 분이 쓴 글이에요. 장문잠은 이름이 장뇌고 북송 시절에 학자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실 때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내가 어디 사람이다. 그리고 자는 문잠이고 자는 20살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쓰여지는 거예요. 너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자는 이렇게 한다. 호는 이제 본인이 질 수도 있고 뭐 누가 하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북송 시절에 신종 때에 진사가 됐고 철종 때에 이제 원후 당적에 이제 연좌되어서 이제 좌천돼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원후 당적이라고 하는 거는 철종 시대의 신종 시대의 원후년이라고 연호예요. 그 연호에 구파와 신파가 갈리는데 구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광 자치통감을 저술하신 사마광하고 신파는 유명한 새로운 법을 주장한 왕안석.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라이벌 관계에서 다툰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사마광은 소인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왕안석은 진보주의적인 사람인데 그건 왕안석이 소인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마광이 나쁘다, 왕안석이 나쁘다 이런 것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정치적인 문제의 어떤 갈림길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와 군사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했던 왕안석의 정치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그 뒤에 가서 휘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행하죠. 금나라에 의해 가지고서 원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금나라에 의해 가지고서 휘종이 볼모로 잡히고 왕비와 공주들은 금나라 병사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해요.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강간을 당하는 이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에서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강의 변을 당해요. 정강지 변이라고 하는 이 당을 당한다. 이게 휘종인데 이 휘종은 뭐 어느 황제도 마찬가지지만 휘종은 좋은 점은 예능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글씨를 잘 썼어요. 글씨를. 그리고 수금체라고 하는 글씨체를 썼어요. 수금체라고 하는 아주 당나라의 저수량의 어떤 글씨체를 이제 흉내내서 쓴 건데, 아주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치욕을 당해하면서 결국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 아들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도피하면서 남송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북송과 남송으로 되는데 주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바로 이 뒤에 정강의 변이 있고 나서 한 70년 정도 후대 사람이에요. 주자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그냥 안지나 서나 잔악계나 송나라를 극찬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송나라는 아주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왕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문잠이라는 사람은 소문사학사로 불리는데 소문 그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소동파예요. 소동파 문화에 뛰어난 네 명의 그 선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황정견, 조보지, 진관 이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학적으로 아주 재능이 있고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왕안석으로 줄을 섰던 사람과 사마강으로 그 줄을 섰던 구파와 신파로 날리면서 아주 그냥 그 송나라 이 초기는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정강의 변을 당했을 때 그 유명한 그 제가 그 자서변에서도 말씀드렸죠. 서경 오제라고 고문서들이 송나라 말기 때까지 5번의 재앙을 당해요. 이때 거의 또 불에 다 타버려요, 책들이. 예. 그리고 또 송나라 말기에 가서 먼 나라에 의해 가지고 또 불이 다 타버리는 그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불이 다 타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왕조가 성립이 되고 약간 왕조가 안정이 되면은 흩어져 있던 책들을 또 다시 수거를 해요. 물론 돈 주고 사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글들은 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글들은 불살러지고 또 새로 만들고 불살러지고 또 새로 숨어있던 책을 발굴해가지고 또 정본을 쌓고 이와 같은 것을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해서 지금 1960년도, 70년도에 모태통에 의해 가지고서 그 뭐죠? 홍위병난 때 중국 많은 서적들이 불탔잖아요, 또. 예. 중국은 이와 같은 역사를 반복을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서라고 하는 거를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항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 예.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글이 아주 뛰어난 명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글은 송나라 때 북송 시절에 학자가 쓴 글인데 자, 요걸 내용을 보죠. 객 가운데 비. 이 비는 뭐죠? 심화비예요. 심화에 무언가 이렇게 답답한 병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슴에 쌓여 있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 능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비증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게 되면은 거부를 해가지고 그 음식물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심화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죠. 예. 이거는 의사가 쓴 게 아니죠. 예. 일반 학자가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토합법에서 합법 여기에는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의사를 쫓아서 물었어요. 아,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의사가 대답하기를 합법을 쓰지 아니하면은 치료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나라 때 장준경에 의해 가지고 한토합법이 세상에 이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내려온 법인데 송나라 그 이목에 의해서 이목은 바로 이전 사람이에요. 예, 이목은 요거보다 앞서 있던 사람이에요. 이 장문장보다. 송나라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 1000년이 이미 시간적으로 흘러온 거예요. 예. 시간적으로 1000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화비의 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예. 그 당시에 어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장문잠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걸 글로 남긴 거거든요. 자, 1000년 동안 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토합법은 중경시대의 어떠한 그 유산이면서 그때에 끝난 치료법이 아니라 송나라 이후
심지어는 명나라 때까지도 이 치료법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의사가 준 약을 먹었더니 먹자마자 바로 답답한 게 비증이 내려갔다.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문자학에 관계된 건데 여러분들은 뭐 한문에 대해서 거의 공부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젊었을 때 그래도 한 20년 이상 완전히 그냥 뭐 한문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제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의 글을 쓴 의도라든가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읽었다든가 이 사람이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걸 어느 정도 알아요. 자, 이 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갑자기 내려왔다. 치료가 됐다. 이거는 좋은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보통. 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불종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전에 앓고 있던 답답한 숨어있던 질환들이 흩어지고 남음이 없어지고 옛날에 거부했던 거 이렇게 거부했던 게 부드러워지면서 저지하지 않아서 여기서도 보면은 초격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대충 그냥 눈치껏 때려잡아서 해석하면 돼요. 이 사람이 한의사가 아니지만은 여기선 중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횡격막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슴이에요, 가슴. 가슴이 무엇인가 풀어졌다. 그리고 숨쉬기가 답답했던 게 편안해졌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지나가는 길에 또 한번 불종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글은 일종의 문법이죠. 이와 같은 문법도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막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전에 나오는 시전에 나와요. 시전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문을 쓰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오경을 근거로 해서 글을 쓴다는 것. 자, 쾌연이 일종의 이거는 형용사예요. 뭐에 대한 형용사냐면 이 다음 글의 형용사예요. 어느 정도로 마음이 상쾌하냐면은 애초서부터 질병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정도로 확 풀어졌다. 이거에 대한 형용사죠. 아, 원래 나는 병이 없었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기는 하루 지나지 않았다 그랬죠? 여기는 며칠 지나지 않았다. 시간이 경과했는데 다시 비증이 발작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약을 투여했더니 또 쾌연하게 처음과 같았다. 병이 없을 때와 같았다. 비교적 그 글의 뭐 짜임새는 잘 썼어요. 이로부터 자 이때는 이제 한 달을 경과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그 다음에는 며칠, 그 다음서부터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비증이 5번 발작하고 5번 화법을 썼는데 매번 화법을 쓸 적마다 문득 좋아졌으나 이 개개기가 여기는 이제 환자죠. 환자의 그 기운이 여기서 이제 기운이라고 또 숨 쉬는 거 호흡할 때 한 번 말할 적마다 3번 멈추고 이런 소리예요. 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저 같으면은 지자로 이렇게 쓰겠죠. 한 번 말할 적마다 3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치를 한 거예요. 육체는 과로하지 않았는데 땀을 흘리고 괜히 식은땀을 흘리는 거죠. 다리는 걷지도 않았는데 경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체액이 이제 문제가 됐거나 수분 변조증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상한론에서 봤던 어떤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부혁이라고 그랬죠. 피부하고 가죽. 이거는 기부라고 해도 돼요. 기부. 피부가 기욱이 이전보다
소모되는 바가 없는데 뭔가 자기가 힘들게 일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이 무언가 그 신체가 가운데가 이연해가지고, 이연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이 녹초되고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없으니 참으로 이거 한탄하는 거예요. 혀를 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혀를 끊는 걸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경험을 했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고 몇 달 동안 약을 썼는데 쓰면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식은땀도 흘리고 몸에 근육 경련도 있고 뭔가 이렇게 기력이 손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심화비에는 화법을 쓰지 아니하면은 치료가 안 되는데 내가 쫓아서 화법을 썼는데 아마 이 방법이 의학적인 이 지금까지 썼던 의학적인 방법이 뭔가가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예. 사람이 이렇게 약간 녹초가 되는 것은 홀로 어찌 왜 그러한 것인가? 이 사람이 이제 의심이 이제 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초나라 남쪽에 훌륭한 의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자, 쫓아가서 이제 물었어요. 쫓아가서 물으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초지종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와서 쭉 얘기하죠, 보통. 이 사람도 마찬가지에 듣고서 그대는 상대방 가르치는 거야. 그대는 그와 같이 된 것을 자네의 몸이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된 것을 탄식하지 말라. 예. 그대가 치료한 그 방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너를 그렇게 파리하게 만든 것이다. 기운이 빠지게 만든 것이다. 앉아라. 내가 너한테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명의가 이제 아주 유창한 이제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천하의 이치가, 세상의 모든 이치가 내 마음에 힘이 흡족한 것이 있으면, 무언가 내 마음에 힘이 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그 결말에는 반드시 내 마음에 손상되는 게 있으니 그 마지막에 손상되는 것을 없기를 바란다면, 그러니까 결말이 좋게 되는 것을 바란다면 애초서부터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을 희망해서는 안 된다. 여기 이게 일종의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죠. 물론 단순히 이것으로 끝난다면야 이 글이 뭐 명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장문자문 학자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로 결국은 결말을 시키는 거예요. 음이 복하고 숨어져 있고, 여기서도 이 막연한 얘기죠. 양이 축해서 일종의 병리에 관한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 그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하는 방법의 한계점이죠. 이것이 틀린 글이냐? 틀렸다고 볼 수도 없지만 맞았다고 할 수도 없죠. 옛날에 글쓰기 하는 방식이니까. 기와 혈이,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기와 혈이 운행이 되지 못해서 비가 됐다. 지금도 여러분 무슨 병이라든지 환자들로 보면 당신 기혈이 부족해서 그래. 기혈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러면 다 맞는 거죠. 90%는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당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결국은 혈액순환 장애야. 혈액순환 안 되는 원인 중에 무슨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뭐 지방간 이렇게 뭐 쭉 나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잘못된 기혈이 흉중에
가로막혀 있어. 그 쌓인 것이 크게 된 거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쳐서 공격을 해서 제거해서 잠깐 사이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소리예요. 빨리 심대한 그 누를 제거하는 것은 화평지물, 여기서는 약이죠. 화평한 화재의 어떤 그 일반적으로 평범한 약물로서는 능히 할 수가 없다. 반드시 때리고 치고 있어야죠. 흔들어서. 그러한 연후에야 뭐를 치고 흔들죠? 무엇을 치고 흔드냐면은 바로 누대죠. 예. 심화비죠. 심화비편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것을 치고 약물로 그냥 강한 약으로 치고 흔들어 댄 이후에야 가하다. 무릇 사람의 화기는 충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잠깐만요.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다. 예. 부드럽다. 부드럽고 아주 이렇게 섬세하다. 그리고 바코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쉽게 위태로울 수가 있다. 사람에게 화기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런 것을 내려치고 흔들어지는 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대의 화평지기는 이미 병드는 거다. 자, 여기까지가 이 글의 이제 전반부로서 그 명이라고 하는 분의 일종의 그 해설이죠. 예. 잠시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